두 번째는 접도무 예외인 현황도로입니다. 주택법 도로로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내 이 도로가 도시계획 시설 도로가 됐을 때는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거냐는 겁니다. 도시계획 시설은 앞 시간에 설명했듯이 이미 건축법 도로잖아요. 그래서 사용량이 필요 없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아파트 단지 내 도로란 말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는 문제이죠. 두 번째는 하상도로로 접도무 예외를 얻어낸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판례죠. 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는 하상도로를 이용해서 지자체가 관리하는 창고를 허가받아서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람이 그 길을 이용해서 허가를 하려고 하니까 하상도로는 도로가 아니니까 안 된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는 안 된다. 일시적으로 물에 잠긴다 하더라도 홍수기에 일시적으로 잠긴다 하더라도 자동차 통행이 가능하니까 건축법 도로로 예외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판례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광장 보행로로 접도 의무 예외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불악이 있던 곳에 도시계획 시설 도로가 크게 나가면서 또는 도로법 도로가 크게 나가면서 기존의 주택들이 맹지가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경우에는 중앙광장에는 건축물이 지어질 수가 없으니까 중앙광장에 건널목 같은 데를 통로로 해서 신고 건축물 정도는 허가해 주겠다라고 하는 지자체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건축법 도로가 없어져 가지고 문제가 되는 그런 곳은 접도 의무 예외로 해줘야 되는 사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80년 된 골목길이 접도 의무 예외로 허가를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골목길이 80년 전부터 도로로 사용했는데 사유지이기 때문에 사용수납을 받아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도시 미연지역의 현황도로 예외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법 도로로 접도 의무 예외 보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왼쪽, 오른쪽 앞부분이 모두 아파트가 지어져 있는 단지 안에 테니스장이, 사유인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진입로는 전부 도시계획 시설 도로거든요. 그럼 이 도시계획 시설 도로를 테니스장이 다른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 쓸 수 있느냐 없느냐. 물론 다른 법령에 의해서 제한이 있다면 안 되지만 건축 허가의 도로에 있어서는 이걸 건축법 도로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다음 두 번째 하상도로로 접도 의무 예외를 본 사례입니다. 윗부분에 건축법 도로라고 써 있는 데는 자동차 운전면허장입니다. 그런데 자동차 운전면허장은 오른쪽에 하천이 있고 화살표가 시작되는 곳에는 제방도로입니다. 제방도로 화살표가 이어지다가 또 작은 하천이 생기다 보니까 하상으로 도로를 만들어서 제일 밑부분에 지자체 창고가 지어진 것입니다. 이건 1995년에 만들어진 항공사진입니다. 그런데 이 길을 이용해서 장례식장 허가를 신청을 했더니 도로가 아니니까 안 된다라고 불허 처분을 한 것이고 그 거부 처분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해가지고 승소한 사례입니다. 그 다음에 광장 보행로로 접도 의무 예외를 한 겁니다. 지금 왼쪽이 도로 광장이고요. 그리고 1번이라고 써 있는 그 부분이 보행만 가능해 보이는 자동차 통행이 안 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해당 건축물 출입에 지장이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긴급시 피난 차량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건축물이 영구히 지어지지 않을 공간이기 때문에 공원, 광장, 유원지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 기준에 맞게 건축 신고를 해 준 겁니다. 건축법 도로가 없어진 접도 의무의 예외 사유는 지금 가운데 다가구 신청을 하고 다세대를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생긴 겁니다. 다가구로 지었다가 13년 만에 철거를 하고 멸시를 하고 다시 다세대 신청을 한 후에 공사를 하지 않고 오랫동안 방치해뒀다가 몇 년 후에 다시 다세대 신청을 했더니
허가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유는 왼쪽에 그 골목길이 보면 그 끄트머리에 집이 있는데 그 집은 그 아파트 부지, 그 뒤에 있는 아파트 부지 옆으로 도시계획 시설이 그 집까지는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은 건축법 기준에 맞아서 허가를 받았으나 이 다세대 주택 허가지는 통로가 없다는 겁니다. 도시계획 시설까지 연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원래 이 길은 100년이 된 마을길이거든요. 물론 너비는 3m가 안 될 수 있죠. 그리고 이 다가구 주택 왼쪽 오른쪽이 국유지입니다. 국유지 도로가 2m인 국토교통부 소유거든요. 자, 그럼 국유지 도로 2m 가지고 부족하면 다가구 신청지에 건축구태선을 2m 만들어서 4m 확보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내 거 건축구태선만 갖고 안 되고 저 위에 있는 아파트 쪽에 있는 도시계획 시설까지 연결을 4m로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을길은 없어져 버리고요. 그래서 지자체도 난감한 입장에 있고 또 오른쪽에는 농림수산부 소유의 국어인데 말라서 도로로 사용한 지가 수십 년 됐습니다. 이 도로도 그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서 막혀버린 겁니다. 자, 그리고 밑에 쪽은 지목이 대인 사유지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근데 그 도로는 또 지목이 되니까 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가구 허가를 받아서 13년 동안 썼고 다시 다세대 주택 허가를 받아서 5년 동안 방치하다가 취소되니까 다시 허가를 집어넣는데 허가가 안 된다는 이런 사례입니다. 다음 80년 된 골목길 접도 의무 사례는 보십시오. 가운데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허가를 집어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짙은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그 5필지가 원래 한 필지였습니다. 한 필지였던 것에 주택 5채가 있었는데 2008년 명의신탁 해지 소송으로 인해서 분할이 됐습니다. 5개가. 그럼 분할이 되면서 그 안에 진입도로도 5집한테 소유권을 나눠줘야 되는데 법원에서 일반 공중의 통행로이기 때문에 나눠줄 수 없다라고 판결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소유자, 원래의 소유자, 그러니까 이 5집의 소유자들은 원래부터 주택지와 진입로가 다 우리 거니까 80년 전부터 우리가 산 거니까 명의신탁 해지를 소송을 해서 권리를 찾아갔습니다. 5집은. 왜? 건축물은 5분의 소유였기 때문에. 근데 그 안에 있는 도로를 재판부가 판단을 잘못한 겁니다. 일반 공중의 통행로이기 때문에 소유자에게, 원소유자에게 그냥 소유권을 남겨놓은 거죠. 원소유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80년 전이었다면 선대, 할아버지 때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 소송에서도 5필지 대지를 뺏기고 싶지 않았겠죠. 그런데 진입로는 순순히 내놓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까지 감안하지 않고 법원에서 이제 조금 더 깊이 판단을 했다면 이 도로는 일반 공중의 통행로이니까 뭐 건축법 도로로 된다라고 이렇게까지 해줬으면 좋은데 일반 공중의 통행로라고만 그렇게 판결을 해주니까 지자체 허가 공무원은 일반 공중의 통행로는 사용량이 필요하다고 본 겁니다. 왜? 소유자가 시청에 와서 계속 항의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점유 취득 시효로 해서 그걸 5분한테 줘야 되는 것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공중의 통행로라고 하는 부분을 공익을 살리기 위해서 판결을 한 것이 결국 5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결과가 돼버리고 만 겁니다. 다음에 비도시 면적의 현황도로 접도 의무 예외. 이건 뭐냐면요. 계획관리지역에 도로를 지정을 했는데 2009년 8월 13일부터는 이렇게 토지용계 확인서에도 나온다. 그러니까 건축법 2조 1항 심의로 남목에 의한 도로라는 것이 추가 기조라고 해서 나오는데 이거는 왜 어떻게 되는 거냐. 비도시 면적은 건축법 도로 지정을 못하게 돼 있잖아요. 건축법 44조, 47조를 적용을 못하는 거니까. 그런데 예외적으로 비도시 면적이라 하더라도 소유자가 건축법 도로 지정을 원하면 해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건축사 또는 건설 산업인으로서 전문가니까 만약 이런 토지를
사면서 이 주변에 토지를 사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여러분한테 질문할 때 건축법 도로 지정을 받아라. 지분을 받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도로에 지분을 받는다고 해서 완벽하지 못합니다. 왜? 나머지 지분권자가 동의 안 하면 형질 변경 못 하거든요. 개발행위 허가 못 받거든요. 그러면 지분 갖고 있어봐도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분을 갖고 있어도 좋은데 지분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현재 도로가 완벽하게 도로로서 포장이 되어 있지 않다면 지분보다는 건축법 도로 지정이 더 확실하다는 겁니다.